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대개 경우는 그거는 그냥 뭐 우리가 군대나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야, 이 구내식당의 셰프가 누군지 참 궁금하다. 그분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네. 왜 그럴까요? 유명하진 않으시니까. 유명하냐의 문제보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자신의 존재감을 내가 유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냥 크게 무리 없이 크게 웩 하면서 이게 음식이냐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웬만큼 그날의 노동을 그날의 일과를 할 만큼 이 기본이 되는 음식을 제공해 주니까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퀄리티의 일을 하는 그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본인이 내한테 질문을 안 던져요. 지금 신기해요. 본인이 네. 아까 분명히 뭐 헤어 디자이너 박준 본인한테 내가 지금 했던 하나의 직업으로서 네. 또 본인이 그걸 해가지고 인정도 받고 돈을 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 집 앞에 있는 미용실 그 디자이너가 대단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분명하게 본인은 박준이라는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는 와 대단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성공하고 참 괜찮을 것 같아 그 생각은 본인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성향이 맞다고요? 내가 또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냥 내 앞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섬세한거나 이제 뭘 손으로 하는 걸 흥미를 느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 성향으로서 제가 느낀 바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일을 할 때 기업을 가거나 뭐 정장을 입고 이제 회사에 출근 이런 마인드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내려놓으면 네.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그러면 그거는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문서 만들고 타이핑 치고 숫자 그거 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네. 그건 손으로 물론 그것도 손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거는 또 이 소위 말해서 시험 잘 봐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이 명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이름 있는 대학을 일단 먼저 졸업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입사 시험을 보든지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직업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직접 손으로 뭘 만들고 또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싶고 그런 걸 원한다고 했으면 지금 본인이 대학 졸업해가 뭐 삼성이나 현대나 SK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밤새 뭐 일을 하고 또 그러다가 5년 10년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서 붙어 있기 힘드니까 너 나가봐 이러면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럼 본인이 40대 중반쯤 되면 더 이상 다른 데도 가도 오라는 데가 없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 방을 추구는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높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저 흥미를 닫았을 때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까지 동네 미용실 말고 진짜 본인이 생각할 때 야,
미용실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냐? 그리고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느낌을 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혹시 있어요? 없죠? 네. 네. 뭐 요리는 뭐 TV에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백 대표 나와가지고 아주 전문 컨설팅 해주는 그런 영역으로 이 생각하는 수준이 됐는데, 헤어 디자인 일을 하는 것이 뭐 일반 웬만한 대기업 수준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헤어 디자이너 업계에서 삼성 이상으로 되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 혹시 본인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혹시 준호 헤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준호 헤어가 이 가서 머리는 깎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본인 머리 딱 깎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준호 헤어에 가가지고 머리 한번 딱 깎아보고, 여기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 뭐 얼마 정도의 수련을 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데서 내가 뭐 거기에 점장이라든지 뭐 원장이 될 정도가 되려면 몇 년쯤 지나면 그게 되는지, 그리고 이 헤어샵에서 가장 이 능력 있고 인정받는 헤어샵은, 헤어 디자이너는 1년에 얼마 정도 버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물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동네 근처에 있는 준호 헤어를 한번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머리 깎을 때는 이 헤어샵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디자이너 누군지 물어볼 수 있겠어요? 네. 남자들도 헤어 디자이너 하는 분 많다는 거 이제 알죠? 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하려면 뭐 미용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헤어 디자이너를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죠. 그럼 동네에 있는 헤어 디자인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면 제가 영국에 있는 비달사 순 아카데미를 가야 됩니까? 뭐 네가 돈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아니면요 토니 앤 가이 그 길을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고민할 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네. 일단 본인이 그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나의 평생의 직업이고, 내가 생각하는 뭐 아무리 지나도 이 기술이 바뀌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 기술을 정확히 가지기만 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찾는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물어는 볼 수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이 헤어 디자인, 헤어 살롱 또는 미용실,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박준이 아니라 준호 헤어거든요. 그리고 그 준호 헤어를 만든 사람 누군지 알아요? 준호라고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그 준호는, 이 이름은 그 준호 헤어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경영한 강윤선 대표라는 사람의 남편의 이름이에요. 본인이 그 헤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준호 헤어를 만들었는데, 그분에 관한 기사를 내가 온전히 읽다가 어떤 재미난 표현을 봤냐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대요. 와, 놀랍다. 그런데 자기는 사무실에 일을 하러 갈 때는 항상 아무리 바빠도 머리 손질을 하고 갔대요. 그게 마치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양복을 다 갖춰 입고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로, 이 자기는 돈도 없는
옛날 말로 하면 사완인 주제에 자기는 미용실에 잠깐 들러가지고 머리 손질하고 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생각이잖아요. 그때 손질하는데 500원 내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아깝지만은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손질받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미용실 그때는 디자인을 안 하고 아줌마라고 그러죠. 아줌마가 자기 머리 손질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사람들 머리는 계속 자라잖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2달에 한 번씩이든 사람들이 꼭 미용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술을 익히면 모든 인간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은 머리 손질해야 되고 내가 머리 손질을 웬만큼 남보다 잘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올 텐데 내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네. 내가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사무실 망하면 내가 또 다른 사무실 찾아봐야 되고 다른 데서 일 잘한다고 나를 부르기는 쉽지 않을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내가 사원을 하기보다는 그냥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바로 다니는 학교 집어치우고 미용 기술 가르쳐주는 학교로 옮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준호헤어 대표로 처음에 그 기술을 익힌 다음에 본인이 뭐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돈 받고 잘라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 미용실을 차렸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차렸겠어요? 대출을 은행에서 해줘요? 은행에서는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해줘요. 본인은 부모님이 저 미용실 차릴래요? 돈 좀 대주세요 하면 아마 부모님이 그래 이거 전세금으로 해라 라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에이 도와줘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1년에 1억이 들어가는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이러면서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다며요. 이제 그건 교육이긴 한데 이제 아니 헤어 디자인 이거 공부하겠다는 거 본인이 아빠는 그러면 부모님은 이 지원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고 네 기술 배우는 건데 그거는 못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게를 내가 차리는 거는 도와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이 말이네요. 네.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그게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름대로 앞으로 내한테 맞을 것 같은지 전망이 있는지 그거는 직접 알아보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것도 본인 생각하기에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는 본인이 셰프가 되고 싶으면 동네 분식집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야 이렇게 분식집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본인 사는 동네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삐까번쩍하다는 그 식당에 셰프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걸 찾는 게 맞을까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 건 그런 광고가 많은 셰프가 되려는 젊은이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미래의 비전을 생각을 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 사람 이상으로 더 성공하고 나만의 삶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마련이죠. 그죠? 네. 근데 본인이 했던 착각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착각을 무지막지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전공을 어떤 분야를 내가 하면 저 잘나고 성공했다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라는 착각을 해서 이 대학에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착각에 따른 결정을 했고 그거를 내한테 상담하겠다고 본인이 찾아온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전공을 해야지 잘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내한테 던지게 된 거죠. 진짜 자기가 던져야 될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 채.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 선택할 때는 그래 밀크 커피 아메리카노 쿡쿡 하면 딱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자판기에서 뭐 선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네. 진짜?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일단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가서 네. 이제 좀 높으신 직급이 있으신 분한테 미용 이제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임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런 과정 한번 물어볼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미용실에서는 이 점장 또는 원장이라고 해서 그 미용실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용실에서 실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아니면서도 점장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작 이래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내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본인이 있는 동네에서 비교적 큰 이 번화가에 있는 준호 헤어를 먼저 찾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헤어샵에서 가장 잘한다고 이름 났고 또 이 고객도 많고 또 이 비싼 왜냐하면 준호 헤어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의 실력에 따라서 똑같이 헤어 카트를 해도 3만 원 받는 디자이너가 있고 2만 원 받는 디자이너가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해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집에서 최고로 잘하는 디자이너한테 내가 카드를 하고 싶은데 그럼 보통 얼마쯤 줘야 되나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해주겠죠. 웃기는 질문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언제 가서 머리 깎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예약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본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본인 머리 깎는 동안에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못 물었으면 저 죄송하지만 이 오늘 일과 끝난 다음이든 꼭 제가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데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면 뭐 이 동생한테 좀 조언을 준다 인생 조언을 준다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이가 내보다 어리면 본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성취를 하게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커피값은 꼭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지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이걸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내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진짜 헤어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저 인생을 살아가 볼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최고로 제대로 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최고로 좋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스승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제가 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시간과 돈,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본인이 뚜렷하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로 상담이나 인생 상담이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해나가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네 가슴이 뛰는 걸 해라. 지 가슴이 뛰면 심장병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막연한 하나만한 소리로 진로 상담이 되면 안 되는데 본인은 그게 마치 자기 진로 상담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돼요? 네. 오늘 상담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이제 대한민국 학생 신분으로서 그때는 이제 저 말고도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대학교를 가서 뭐 이름 나 있는 기업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마치 정해져 있는 길처럼 느껴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취업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저 자신을 알고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성취감, 행복을 느끼는지 알고 나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네,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신기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냥 막연히 엉뚱하게 다른 길로 알았다라는 거 끝날 건지는 본인이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걸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 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한번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해요. 그때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헤어 디자이너가 저한테 제가 막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싫은 건 아닌데 이제 저의 성향에 맞게끔 이제 헤어 디자이너도 그렇고 혹시 한 두세 가지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업군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이 헤어 디자이너가 나에게 맞는지를 열심히 탐색하고 그거를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꾸죠. 환불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게 뭐 좋은 게 없을까를 찾는 행동을 보이는 게 인간의 선택 행동에 아주 티피컬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마치 시장에 널려있는 물건 선택하듯이 여러 가지 옵션을 따져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해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환불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결혼했는데 진짜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조금씩 지내고 평생 그냥 살게 되더라. 그거는 왜 그럴까? 선택의 옵션이 없는 경우가
그거를 더욱더 사람들은 더 몰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게 되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옵션이 많아지면 마치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내 의지대로 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옵션이 많아지면 선택의 어려움이 있고,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미련을 더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게 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탐색을 해봐가지고 죽어도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방식을 반복한다라는 걸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또 다른 옵션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은 과거에 해왔던 걸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당신한테 옵션을, 본인이 포기할 옵션을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상담은 안 합니다라는,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렇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찾아올 때는 본인이 선택한 거를 더 발전시키고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나에게 진로 상담으로 본인이 찾아온다면 그거는 내가 기꺼이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는 내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별로 본인이 또 똑같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그런 옵션을 내한테 하나 더 얻는 거에 불과할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길게 진짜 상담했죠? 네. 본인 그동안 궁금했던 게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몇 년 동안 이 나름대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뭐가 내한테 맞는 뭐 직업이고 또 삶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20대 젊은이로서 통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지냈던 거예요.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좀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됐으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길을 내가 만들고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라이브 상담, 길 찾는 젊은이의 고민과 다양한 자충우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 나름대로 또 새로운 길을 찾는 또 삽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본인이 정답처럼 믿었던 통념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길이 어떻게 찾아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젊은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젊은이 많이 봤고, 특히 대학에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런 젊은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삽질을 한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연세대학교 지금 재학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 상담할 때, 내가 교수일 때는 얘네들이 내한테 이런 상담 적극적으로 안 찾아왔는데 내가 연대 잘리고 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박사님 제가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이럴 때 이것도 참 운명이 희한하다. 네, 어쩌면 저를 자른 연대 정가병 총장은 저희 이런 능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또 희한한 운명을,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이 교수를 자르는 그런 희한한 짓을 하는 것이 또 연세대 재학생이 아닌 연세대 졸업생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개인의 권력을 더 얻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동료 교수,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 정치적으로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다른 사람을 엄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줬던 연세대 정가병 총장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참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에게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니까 아 진짜 재밌는 이게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연세대 정가병 총장 지금 총장 그만두고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지금은 이제 별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출세하겠다는 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을까? 뭐 연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명예롭게 연세대에서 더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송년의 다짐 또 신년의 기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라이브 생방송 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